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좀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 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사용했던 CS6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에센셜만 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도 있습니다. CS6 버전에서 사용했던 에센셜과 CC 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은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로 작업을 하시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의 에센셜은 메뉴가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업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도구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또 따로 불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잡스러워서 다시 예전 사용자 에센셜 클래식 이 버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숨어있던 모든 도구들이 다 나열되게 돼요. 더불어서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속성창 또 따로 보고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 또 열어놓으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프로퍼티 닫아놓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작업창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을 하셔서 제일 끝자락으로 가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에 옵션들이 펼쳐지는 게 보일 거예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화면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보여줘야 되겠죠.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단위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개체들을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 가이드라인의 색상 이렇게 수정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개체를 옮기실 때 이 개체의 끝자락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보여주는 건데 이 친구들 자석처럼 척척 붙기도 하고 안내할 때마다 안내선 보여줘서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꺼놓도록 할게요. 숫자 값으로 위치를 보여주거나 하는 건 좀 산만하고요. 버전에 따라서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여간 귀찮으니까 이 친구만큼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선택 가능해요. 혹시라도 나는 어두운 게 좋다, 밝은 게 좋다 라고 기본 색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정도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느라고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 요건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문제번호 1이라고 붙일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 꼭 해주시고요. 윕스 폭을 100으로 하이트 높이를 80으로 값을 설정할게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스터 이펙트 30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기본 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 혹시라도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하고 넘어가실 건데 어드밴스드 옵션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앞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져서 보일 거예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비교하기가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라고 찾으시고요. 쇼 룰러라고 하면 눈금자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색깔들 지정이 되어 있죠.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스와치 패널 물감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내가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그룹으로 모아 놓으시면 찾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이라고 꽁 찍으면 이름 뭘로 줄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GTQ라고 임의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OK라고 하면 그룹이 생성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더하기 단축 뉴 스와치라고 하셔서 CMYK 값을 탭키 눌러가면서 빠르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색깔 M40에 탭키 누르고 Y100 엔터 쳐서 마무리 반복하세요.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 기본 요 하얀색과 검정색 요 친구를 콩 찍으시면 아래쪽에 물감 색깔 칠할 수 있도록 열리죠. 요거 콩 찍으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CMYK 색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버전에 따라서 CMYK가 다 안 보이고 K 값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꽁 찍으셔서 CMYK 넣을 거거든 이라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30만큼 넣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CMYK 모두 확인하시고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어주세요. 그라디언트 색상이 한 가지만 필요할 땐 여기다 두고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라디언트 색상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룹에다가 따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최신 버전에서는 내가 만든 그룹에 그라디언트 색상이 바로 들어가지만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로 바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색상 그 주변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가장 배경이 되는 친구 먼저 제작을 할 겁니다. 노란색의 타원 어느 정도에 그릴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와요. 놓으시면 되고 한 번 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놓으시면 되고 일립스 타원 이용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쉬프트를 누르시면 정원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안쪽에 채워주는 거 색상 맞춰주시고 바깥쪽에 짙은 색의 노란색 이 친구도 도형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선에 대해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선의 경우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지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임의로 작업하셔도 돼요. M40에 Y100이라고 하는 주황색은 1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가느다란 선 요 낚싯줄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타원은 선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원을 따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선 모양으로 그냥 작업할 거예요. 짙은 색의 주황 두껍게 하겠다. 스트로크를 두께값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타원의 경우에는 배경으로 깔아서 쓸 거니까 움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락을 걸어주세요. 선택한 거를 셀렉트라고 하면 이렇게 탁 하고 잠깁니다. 그 위에다가 파도 얹어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파도 제작을 할 거예요. 클릭해서 시작점,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의 방향이 혹시라도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면 핸들 나온 요 중심점 앵커 포인트 그냥 콕 찍으시면 핸들의 방향 잘리죠. 대략 이런 모양 만들어 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대략 이 정도까지만 만들고 색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뽑아놨던 색상 적용을 할 거고요. 선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를 할게요. 펜툴로 그리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안쪽에 이렇게 흐물떡거리는 도형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하시기보다는 연필로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펜을 이용했지만 대충 그려도 되는 아이들은 연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연필이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모양을 한붓 그리기로 대강 그릴게요.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숑하고 돌아오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채워주는 색깔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나쁘지 않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아이도 그냥 연필로 그릴게요. 연필 도구 이용해서 쭉 한붓 그리기. 채워주는 색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자, 이제 배경이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시고 얘를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싶은 아이들은 그때그때 잠궈 주세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선택한 거요. 셀렉션. 그 위에다가 낚시꾼 얹으면 되겠죠? 얼굴을 또 어느 정도에 그려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고 다시 뽑겠습니다. 이 정도의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펜툴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얼굴은 동글동글하니까 일립스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색깔, 얼굴 색깔 정할 거고 요만큼. 눈동자도 일립스 마저 이용해서 그릴게요. 똑같은 아이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반사시켜 줄 수도 있겠죠. 반대쪽을 또 그릴 필요 없이 로테이트 꾹 누르면 리플렉트 보여요. 여기 얼굴의 중심 센터를 기준으로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입술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윗부분 웃는 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이렇게 감싸서 색깔 좀 달리 줘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남는 이 빨간 부분이 입이 되겠죠. 두 개의 타원을 동시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로 빼주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쭉 내려가서 패스파인더 불러옵니다. 거기에서 패스파인더에 합쳐주겠다, 유나이트, 빼주겠다, 마이너스 프론트 이 친구 이용해서 빼면 입술만 남죠. 수염도 그릴게요. 턱수염도 이런 느낌으로 일단 크게 그릴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전혀 다른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요만큼을 빼면 턱수염 부분 남는 거 유추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잡고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면 수염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모자를 씌워주도록 할까요? 렉탱글 사각형 이용해서 모자 윗부분만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일부분만 선택할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요 위에 있는 점 2개 그러면 그 부분만 크기를 줄일 거예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요 2개의 점 중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줄일 거다라는 거죠. 불만 없어서 더블 클릭한 거예요.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사이즈 확인을 하시고 오케이.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 위에다가 얹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는 동안에 모퉁이의 둥글기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모퉁이 조절하면서 제작하실 수 있어요.
귀를 빠뜨렸군요. 귀도 이렇게. 개체를 제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작업하는 거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친구들 매번마다 우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번잡스럽죠. 한 단계씩 뒤로 가세요 라고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내가 원하는 순서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반대쪽 귀. 얼굴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흐트러지지 않게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좀 묶어 놓도록 하죠. 위쪽에 장신구들 들어가 있어요. 깃털 모양도 펜도구 이용해서 대강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만 그려서 요거를 반사시킬게요. 리플렉트 반사 카피 할 거고요. 그거 반대쪽에다가 배치하시면 하나의 잎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두 개를 합치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치면 한 덩어리가 돼요. 색깔이 흰색이군요. 안쪽에 깃털인가 봐요. 여기도 곡선은 연필을 이용해서 그냥 작성할게요. 그 선의 양쪽 끝단이 좀 뾰족해 보이니까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선의 두께값뿐만 아니라 프로파일이라고 선의 두께값을 일정하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양쪽이 끝이 뾰족하게 보여줄 건지 한쪽만 뾰족할 건지 이런 것들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 선택해서 모양 정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옵션 안 보이시는 분은 스트로크 패널의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 있어요. 이걸로 옵션 보여주세요 라고 쇼 옵션 체크하시면 되고요. 깃털 부분에서 이렇게 쌍둥쌍둥 잘려서 나간 부분 보이시죠? 그런 것들은 그냥 칼로 잘라주겠습니다. 얘를 1하고 선택했고요. 지우개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예요. 얘는 요만큼 자를 거다 라고 확실하게 팍팍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도 이렇게 확실하게 교차가 되도록 잘라주시면 불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지우실 수 있어요. 딜리트로 지우고 있습니다. 낚싯바늘인가 봐요. 낚싯바늘 요것도 마저 만들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양쪽 끝단을 뾰족하게 하시려면 얘는 펜 툴 꾹 누르셔서 magne둥이 앵커 포인트 툴로 끝자락을 콕콕 찍어주시면 뾰족하게 다듬어집니다. 바늘의 끝자락이 몽똑해 보이니까 선을 그려뒀던 거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끝자락을 라운드 캡 씌워서 둥글둥글하게 마감할 수 있어요. 요것도 리플렉트 반사. 같이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은 그룹으로 좀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편하니까 요거는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묶어 놓도록 하죠. 순서를 내가 원하는 순서가 나올 때까지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띠만 앞으로 나오면 되겠군요. 요 정도 느낌이죠. 이제 얼굴 몽땅 그룹으로 묶을게요. 몸통을 그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펜툴 이용해서 몸통을 반만 그릴게요. 얼굴의 반까지만. 핸들 방향은 중심점 콩 찍어주면 핸들이 잘 이웁니다.
여기에서 요 옷 부분만큼만 잘라줘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잡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 거예요. 불필요한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해 지워주시고요. 뒤쪽에 깔려있던 옷의 경우에는 순서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너는 이라고 해서 한 단계씩 뒤로 가면 원하는 순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을 그렸으니까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이용해서 중심점은 요 끝자락이라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잘 맞춰주세요. 카피. 그 위쪽에다가 리본 만들게요. 렉탱글 툴. 뾰족한 부분은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 편집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점이 하나 더 필요하군요. 펜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어요. 이쯤에 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점이 생긴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 점만이라고 쭉 당겨 주시면 리본의 뾰족이가 만들어지고요. 순서를 뒤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나머지 펜툴로 메꿔줘야 되는 부분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라고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잘 잡히는 건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반대쪽 리본의 경우에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또 반사시키면 되겠죠. 이 두 개는 이라고 선택했어요. 리플렉트 이용해서 사각형의 중심 센터라고 이렇게 잡히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 반대로 정확하게 반사가 돼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지 않게 카피. 글씨를 얹을까요? 타입 툴 누를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임 뉴 로만 23. Alt 드래그해서 복사, 그 글꼴 똑같은데 글자의 크기라든지 색깔만 다르죠. 일단 몽땅 다 선택해서 색깔과 크기 맞춰주세요. 물고기 제작을 해볼 거예요. 이 친구는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아무래도 물고기 그릴 때 사람이 좀 걸리적거리면 귀찮으니까 이 사람도 다 잠가 놓도록 할게요. 선택하기 편하게 이런 친구들을 관계 있는 아이들은 그룹으로 좀 묶어서 관리를 하세요. 물고기 위아래 뾰족한 거는 펜툴에서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다. 양쪽 끝단을 뾰족하게 꼬집어 주시면 되고 일단 똑바로 그렸다가 방향을 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비늘 부분은 반원만 필요하니까 타원을 그리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에 있는 점 하나만 지우시면 이렇게 반원만 남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반복해서 쌓을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컨트롤 D 반복하면 이렇게 같이 채워지죠. 물고기의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아이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이 친구라고 몸통 부분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볼게요. 요거를
색깔 잘 보이라고 전혀 다른 색깔로 넣어보자면 이제 요거를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줬을 때 그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비늘들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을 다 잘라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체들이 헷갈리니까 옮겨놓고 작업할게요. 여기서 잘 보이는군요. 자, 몸통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붙이는 게 컨트롤 F예요. 그러면 하나가 더 생겼는데 똑같은 위치다 보니까 더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더 생긴 거 맞습니다. 추가된 친구 선택하셔서 제일 위쪽으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덮어줬어요. 요 아이를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으시고요. 동글라미는 아니죠. 그 부분 빼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리운 게 확인이 되죠. 낚싯바늘은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 모양의 미끼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낚싯줄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한 지시사항 요거 1포인트다 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맞춰주시고요. 오브젝트 잠긴 거 풀으셔서 순서 잘 맞춰주세요.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힌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순서 흐트러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Save.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다고 했죠. 거기에 맞춰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문제번호 2입니다. 단위 밀리미터 단위예요. 폭을 160, 높이를 120.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확인해 주세요. CMYK 300 ppi. 눈금자를 단축키 이용해서 켜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R 누르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색상들을 다 뽑아 놓으면 엄청 산만하겠죠? 내가 그릴 것들만 그때그때 색깔을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패턴에 해당하는 아이, 무늬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먼저 그려주시기를 추천해요. 우선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 거고요. 이름은 굳이 안 줄게요.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서 새로운 색깔 뉴 스와치라고 해서 CMYK 값을 넣어주세요. 먼저 요 끝자락에 있는 물고기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뽑도록 할까요? 어느 정도에다가 그릴 거다라고 범위를 대략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게 라고 범위를 잡아줬고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 연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 일립스 저는 물고기 몸통을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만큼 수정하겠습니다. 끝자락은 뾰족하게 펜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보여요. 뿅 찍으면 이렇게 날씬해지죠.
입을 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칼로 자를게요. 이렇게 쌍둥 잘라서 그 부분은 버려버리면 되겠죠. 역시 몸통에 요만큼, 이만큼도 칼집을 내셔도 되고요. 나는 좀 꼬불랑거리는 거 싫어. 펜툴로 정교하게 그릴 테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시험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쁘게 그리는 건 조금 포기하고 빠르게 완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칼을 이용할게요. 쌍둥. 그리실 때에 이렇게 확실하게 교차가 돼도 그리셔야 분리가 될 거예요. 딱 맞춰서 그렸다라고 해도 딱 맞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색깔 주황색. 지느러미 부분도 연필 이용해서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울퉁불퉁한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필도 꾹 누르면 스무스 툴이 있어요. 그 친구 이용해서 부드럽게 곡선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칼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펜툴 이용해서 잘라지는 부분들 한꺼번에 쭉 그려서 패스파인더로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를 거다라고 선을 그려 볼게요. 분리할 선들을 이렇게 그리시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거든 이라고 디바이드 나누면 분리가 이렇게 되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깔을 요만큼만 이라고 따로 잡고 색깔 넣어 주실 수도 있죠. 방법은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기 편한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패턴으로 새길 친구 만들어 줄게요. 가이드란을 새로 뽑아야 되겠군요. 배경이 되는 친구는 일단 좀 잠가 놓을게요. 오브젝트에서 선택한 거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요 물고기의 경우에는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줄무늬가 좀 정갈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펜툴로 그릴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시고 컨트롤 DDDD 눌러주시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아이들을 선택하고 나누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줘요. 중간중간에 낀가 있는 아이들만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하시면 선택하시기가 쉽겠죠. 요거랑 쉬프트 요거랑 이라고 한 칸 건너 하나씩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세요. 물고기의 꼬리 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점만 쭉 당겨서 지느러미 만들죠. 바늘 부분은 이 친구를 오브젝트를 확장시켜서 면으로 만드시고 끝자락만 뾰족하게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패스파인더로 합체.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거예요. 리플렉트 툴. 좌우로 반사시킬 게 아니라 위아래로 반사시킬 거니까 호리즌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됐죠. 카피. 이 물고기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잠겨져 있는 아이는 풀어줘야 되겠죠.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 요 오만큼이라고 개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 테다 라고 패턴 메이크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요거는 나중에 방향을 뒤집어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형태만 보세요.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fish hook. 그대로 할 테다 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패턴들 사이에 내가 만든 패턴 낀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옷부터 만들어 볼까요? 낚시 바지 이만큼 범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라고 잡아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색상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색깔 너는 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물감통 더블 클릭해서 CMYK 값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옵션 열으셔야 돼요. CC 버전,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코너 위젯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둥글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너 위젯이 없는 버전의 경우에는 그리실 때 애초에 잘 그리셔야 되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리실 때 드래그해서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모퉁이 보시면서 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는 분들 요 구슬만 따로라고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따로 이렇게 모퉁이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사각형 조합해서 갖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합체해줘야 될 부분들 합체를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양쪽 끝단이 좀 짙은 색이고 가운데가 옅은 색이죠. 색깔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그 색깔 배치가 양쪽 끝단이 까마니까 얘는 밝은 거 가운데로 오련이라고 옮겨놨고요. 어두운 거 알트 드래그 하면서 당기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성이 돼요. 그럼 이런 느낌인 거죠. 간격도 이렇게 슬라이더 조절해서 넓게 퍼지게 하실 수도 있고 안쪽에 점선에 대해서는 선의 색깔과 두께감만 나와 있는데요. 점선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를 체크하시면 점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하나 쭉 그리겠습니다. 선에 대한 색상, 그 선에 대한 두께값, 점선입니다 라고 대시드 체크하면 점선이 굉장히 듬성듬성 들어갔죠. 그 점선이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군요. 선을 선택하시고 대시드의 대시 부분 선 그리는 걸 좀 짧게 줄여볼게요. 3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짧게 선들이 그어지는 게 보이는군요.
간격은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죠. 선도 짧아졌는데 쉬는 갭이라고 하는 건 더 짧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조절을 하시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반사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옷의 정 가운데 부분 Alt 클릭해서 센터를 뿅 찍어주면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할 거죠. 버티컬 이렇게 반사되는 거 카피해서 마무리. 저의 바지는 좀 뚱뚱한 것 같아서 몽땅 선택해서 조금 날씬하게 조절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장화 그릴게요. 아래쪽에 밑창 부분도 잘라줄 부분 펜 툴 이용해서 선을 그려놓고 패스파인더로 분리할게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나눠줘야 될 선과 나눌 밑창 두 개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 거고요. 이렇게 밑에 부분 지워주면 되겠죠. 신발은 한 짝 잘 만들어서 이것도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브러쉬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브러쉬까지 해서 반사를 시키도록 하죠. 페인트 브러쉬 들고 쓱 하고 곡선 그려줘요. 그 곡선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로 가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차콜 페더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그걸 바로 작용하시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차콜 페더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라고 선택만 하겠습니다. 신발을 잘 만들었으니 리플렉트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Alt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원하는 거 만들어졌으면 카피. 아래쪽에 물고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 친구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잘라주셔야 되는군요. 라인을 이용해서 요만큼은 자를 거다라고 옷을 좀 분리할게요. 패스파인더로 놓아주겠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분리된 거 보이시죠? 물고기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가다 놓을 거고요. 제 위쪽에다가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크기를 조절하셔서 그럼 여기에서 바지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을 잘라내기 위한 요 바지 하나 카피본이 필요하죠. 그룹으로 묶여 있다면 요거는 그룹을 풀으셔야 돼요. 언그룹 요 친구만 선택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그 바로 위에다가 얹는 게 컨트롤 F예요. 하나가 더 생긴 거 맞습니다. 그 아이를 뚜껑처럼 제일 위에 덮어줄 거예요.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맨 위에 덮어준 거 보이시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간 물고기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얘랑 얘랑이라고 물고기들을 선택을 해줘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면 그만큼만 삐져나간 걸 다 정리해 줬죠.
글씨 얹을 수 있도록 포켓까지 다 만들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셔야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오른쪽에는 좁기 위한 가이드 또 새로 만들게요. 조끼도 반만 그려서 얘를 반사시키도록 할게요. 안쪽에 있는 조끼, 얘는 조끼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서 사용하겠습니다. 퓨리뷰로 보시고 어느 정도 줄일 건지 확인하셔서 카피, 살짝 수정해서 쓰시면 되죠. 조끼에서 여기는 패턴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녹색 부분은 선택하시고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채우기를 내가 만든 패턴 정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패턴의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갔으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좀 조절할 건데요. 패턴의 크기만 줄일 거니까 옵션에서 여기는 오브젝트 빼도록 할게요. 프리뷰 보시면서 물고기 이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 오케이. 얘가 방향 다르죠? 로테이트 돌릴 겁니다. 로테이트 툴 역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리뷰로 각도 보시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줄일게요. 포켓 중에서 투명도가 들어간 친구가 있네요. 얘를 1하고 선택하고 위쪽에 보시면 오퍼시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여기도 오퍼시티 투명도가 있어요. 값은 어디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쪽을 잘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또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죠.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요 끝자락을 기준으로요. Alt 클릭. 반대로 뒤집어지는지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나머지 뒷부분은 채워주세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맨 뒤로 뺄 거예요. 낚시 조끼도 제작이 다 끝났는데
낚시 조끼의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줘라 라고도 되어 있죠.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몽땅 한꺼번에 선택했고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수 있었고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농도라든지 거리 맞춰주시면 되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지저분한 거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주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거예요.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OK 하시면 저장이 끝났죠.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이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을 줄 거고요. 문제 번호 3이라고 붙이셔야 해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하시고 폭을 210에 높이를 297로 맞춥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CMYK에 300ppi인 거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심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이 친구부터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흩뿌려주는 친구 준비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비슷하게 확대해서 만들도록 할 텐데 필요한 색상을 좀 미리 뽑아 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새로 만들 거고 이름은 안 줄게요. 색깔 추가하겠다, 더하기 단축, 색상 CMYK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하세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으면 이렇게 나뭇잎 만들고요. 거기다가 열매 얹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슝 그려줄 거예요. 그만 그릴란다 컨트롤 클릭. 이 친구는 채우는 건 없을 거고 선에 대한 색상만 이렇게 뽑아놓은 색상에 맞게 적용을 할 건데요. 그 선에 대해서 두께값을 조금 두껍게 주시고요. 양쪽 끝단을 뾰족하게 스트로크 패널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 누르셔서 옵션을 꺼내세요. 쇼 옵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프로파일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라고 하는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 걸 양쪽 끝단을 뾰족해요 라고 프로파일 1번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나뭇잎처럼 만들어지죠. 반복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다 배치하셨으면 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라고 하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외형을 펜토로 딴 것처럼 보이게 되죠.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열매를 만들 거고요. 모퉁이 둥글기는 위로 올라가라 내려가라 화살표 조절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 친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선이나 색깔 다듬어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얘랑 같게 해줘요 라고 하면 바로 적용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풀포기가 완성이 됐으면 나머지는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은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살짝 줄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심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심볼 패널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심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든 친구도 여기에다가 낀가 넣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고 가시면 CC 버전의 경우에는 그걸 나중에 또 저장해서 쓰겠냐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요거는 무시하겠습니다. 들어가 있어 라고 해놓고 다시 심볼에다가만 새기겠습니다. 이름 맞춰주실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저 구석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지우셔도 괜찮아요. 그럼 배경이 되는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 넣겠습니다. 우선 메쉬 도구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밝게 포인트 색상 들어가는 친구는 210에 200이라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군요. 렉탱글 사각형 이용해서 그리실 때에 그냥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210에서 220 210에서 200까지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색깔 맞춰주시면 될 텐데 요거 옮기실 때에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철커덕철커덕 하고 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 켜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른색이고요. 밝게 흰색으로 포인트 색상들이 좀 있죠. 메쉬 도구 이용해서 이쯤에다가 라고 위치 콩 찍으면 거기에 색상 흰색 뽑아놓은 거 적용을 해보시면 거기만 하얗게 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도 하얗게 퍼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퍼질 필요는 없었죠. 그러면 막아주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색깔 스와치에다가 좀 뽑아놓고 작업을 할 걸 그랬죠? 색깔 좀 추가해 놓을게요. 메쉬 도구 이용해서 여기는 그만 넘치지 않도록 선을 하나 뿅 찍어주면 이렇게 막아지는 게 확인될까요? 파란색을 이용해서 여기는 막아줄 거다. 색상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선을 이쯤에다가 그려서 여기는 점 콕 찍어서 색깔 원하는 대로 이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커다란 아이는 자꾸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줄게요. 셀렉션. 이 뒤쪽에 산이라든지 바다 이 친구들은 배경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색깔이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이라고 뿅 찍으시고 색상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펜툴 이용해서 산을 만들게요. 바닷물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는 맞는데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죠?
여기에서 그라디언트의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줄게요. 바닷물 선택하시고 타입을 레디얼로 바꿨어요. 색깔이 안쪽이 밝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접혀져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라고 리버스. 이제 배경으로 그려줄 친구들은 끝났으니까 몽땅 다 선택을 해서 잠궈 놓도록 할 거고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줄게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뽀글뽀글한 브러쉬 지나가는 거, 그게 더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블렌드 툴 이용해서 쭉쭉쭉 여러 개의 선이 겹쳐져 있는 거 보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저희 풀 만들었던 거 심볼로 뿌려주면 되겠죠. 우선 물방울 브러쉬 만들게요.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뽀글뽀글 지나가는 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다라고 드래그. 이 정도 느낌이죠. 그 선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에 갑니다. 여기 보면 뽀글뽀글 물방울 모양 안 나와 있네요. 그럴 경우엔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창을 일단 띄우세요. 쭉 드래그해서 넓게 보시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있네요. 물방울 모양 버블 선택을 했고요. 그 버블에 대해서 크기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방울 브러쉬, 버블 브러쉬는 2포인트다 라고 했습니다. 스트로크 가셔서 두께 값을 주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크게 보일 거예요. 그 위에다가 꼬불랑거리는 곡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빨간색 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경로 잘 파악하시고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커버처 툴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커버처 툴이 없는 버전도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요걸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클릭하기만 하면 경로를 따라서 곡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흰색을 그린다라고 할 때 시작점은 여기, 지나가는 거 여기라고 클릭할 때마다 곡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하는 건 일반 펜툴 이용하는 것과 같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도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곡선 다듬어 줄게요. 선에 대한 색상, 문제에서 제시한 색상으로 하얗게 바꿔주겠습니다. 흰색이니까 스와치에서 CMYK 저희가 뽑아놨던 거, 선의 두께값도 1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두께값 맞는지 확인하셔서 흰 선 만들었고요. 핑크색 선, 요것도 커버처 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는 건 여기, 클릭하면서 지나가는 위치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나갈 거다.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아이를 선택하시고 색상값, 선의 두께값도 3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맞춰주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그 점들 위치 수정 다 가능합니다. 이제 블렌드 툴로 섞어 볼까요? 블렌드 도구 선택했고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거라고 콩콩 찍어 주시면 알아서 블렌드로 섞어 줄 겁니다. 다만 얘가 색깔로 섞어 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선의 개수니까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 채워주는 걸 스텝 단계로 바꿀 거예요. 15단계라고 숫자 값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한지 확인하면 되죠. 그 위에다가 플립 얹어주도록 할게요. 심볼이라고 새겨놓은 거 요겁니다 라고 클릭했고요. 심볼의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뿌려줘야 되는데요. 여기라고 위치 찍으면 이렇게 플립이 새겨지죠. 클릭해서 위치 잡으시고요. 혹시라도 개수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왼손으로 Alt 누르면 개수를 줄이실 수 있어요. 크기라든지 방향 다 조절 가능한데 요거 들락날락하면 귀찮으니까 요거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옆쪽에 빼낼 수 있는 오른쪽 화살표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 놓고 사용을 해 볼게요. 쉬프트 눌러서 여기라고 밀어주시면 위치 조정 가능하고요. 사이저 이용하시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누르면 너무 커졌네요. Alt 누르면 작아집니다. 적당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스피너 이용하시면 방향도 조절 가능해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당기시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실 수 있을 거고요. 색깔이 살짝 물들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회색 비슷하죠? 보라색일까요? 자, 염색하는 거 심볼 스테이너. 그럼 염색하려면 물감부터 짜놔야 되겠죠? 채워주는 색깔을 스와치해서 원하는 색상 골라주세요. 보랏빛을 골랐고 여기를 이라고 했더니 물드는 거 보이시죠? 살짝 투명해지기도 했군요.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누르시면 흐리멍텅해지는 게 보여요. 너무 흐리멍텅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역시 Alt 눌러서 반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얘네들은 이제 그만 움직여라 라고 선택을 풀어줄 거고 얘도 더 이상은 쓸 거 아니니까 닫을게요. 나머지 이제 보트 만들도록 할 텐데요. 얘네들이 또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몽땅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잠그겠습니다. 락 셀렉션. 배를 어느 정도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대충 뽑아서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래 라고 범위를 좀 잡아주시고요. 우선 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얼마나 둥글 건지는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방향키 눌러가면서 모퉁이의 둥글기 조절해 주세요. 윗부분만 좀 벌어질 수 있도록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만큼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얼마나 키울 건지 정하실 수 있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은 둥그렇게 다듬어 줘야 되니까 엘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얹어 보도록 할게요. 요만큼이라고 동그라미를 그려줬고요. 두 개를 가운데 잘 맞춰서 이 윗부분만큼 잘라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날려버릴게요. 요 위에 있는 무지개 같은 호만 필요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게요. 일부분만 지우겠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무늬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 일립스 동그라미 그려서 그 부분들을 또 나눠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이렇게 무늬처럼 들어가 있는 호도 계속 타원으로 그려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를 다 만들었으면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그냥 묶어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그 위에다가 사람을 얹겠습니다. 관계 있는 애들은 그때그때 완성이 되면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낚싯대에 대해서 끝자락은 좀 납작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은 좀 두껍고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프로퍼티에서 스트로크에서 프로파일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되는데 없으면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어요. 윕스라고 하는 두께를 조절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선의 끝자락은 이 정도 몽톡한 게 좋지만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라고 당기시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죠? 원하는 만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그 아이는 윤곽선으로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뿅 찍어주면 내가 펜으로 다 그린 것처럼 표현이 되죠. 펜으로 외형만 따줬고요. 나머지 세세하게 그릴 필요 없는 아이들은 칼로 나누거나 연필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비늘은 반복해서 복사 배치해 주세요. 낚싯대는 하나 잘 만들었으면 반대쪽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만큼은 낚싯대 한꺼번에 잡을 거고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리플렉트 제자리에서 반사시킬 겁니다.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이제 모든 개체들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져 있죠. 그 그림자 한꺼번에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몽땅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을 거고요. 그 거리값이라든지 농도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전체를 다 네모나게 용지 사이즈만큼 잘라낼 거니까 렉탱글 이용해서 클릭 210에 297이라고 용지 사이즈 맞춰서 배치할 거고요. 개체 요거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정렬, 위쪽 정렬이라고 하면 종이의 왼쪽과 위쪽에 찰컥하고 달라붙어요. 잠겨져 있던 아이들 모두 다 풀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Unlock All이라고 몽땅 다 풀어줬고요. 개체들을 싹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Make Clipping Mask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싹 됐죠. 텍스트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Fisherman이라고 하는 글자 타입 툴 들고 콩 찍어주세요. 그 꼴에 대해서 언급이 된 대로 타임 뉴 로만의 볼드 60. 요 글자의 경우에는 엔벨롭 디스토트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라고 선택하시고 위쪽에 엔벨롭 디스토트를 뿅 찍으시면 똑같은 아이가 있으면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피쉬라고 하는 요 친구를 선택해서 모양을 맞춰 볼 건데요.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죠. 이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 똑같은 기능은 없네요. 그러면 여기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엔벨롭 디스토트 기능을 따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물고기 모양 요거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 줄 거고요. 이런 느낌인 거죠. 요 모양만큼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오브젝트 메뉴를 가보시면 여기에도 엔벨롭 디스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Make with Top Object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것만큼 글자를 구겨줄 겁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를 이라고 같이 선택하고 올 걸 그랬네요. 얘랑 그리고 물고기 글씨 순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색깔 좀 달리 줘볼게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더 위에 있고요. 글씨가 밑에 깔려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오브젝트의 엔벨롭 디스토트 make with top object라고 하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고 있죠.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제가 크기 조절하면서 글자가 조절됐을지도 몰라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글자의 크기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글자 크기 60 ESC 빠져나오면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글자들도 마저 쓸게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는 엔벨롭 디스토트 이 안에 들어있네요. 요거는 그대로 플래그 활용하겠습니다.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한 느낌 들 때 멈춰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배치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이름 제대로 들어갔는지 파일의 형식 AI인지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6월달 비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펜으로 그리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필,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빠르게 완성시켜 주시기를 권합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